러시아군은 지난 9월 12일 포크로우스크 전선의 호스트레 방면으로 제5차량화 소총여단, 제103차량화 소총연대, 제163 전차연대 등에서 차출된 기갑차량 50여 대 및 연대 규모 병력이 강력한 공세를 실시했다가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군이 또 100여 대가 넘는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동원해 강력한 공세를 시도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다시 한번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9일 저녁 러시아군은 1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포크로우스크 전선 남쪽에 있는 쿠라코보를 향해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월 20일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기동여단은 러시아의 이 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이 포격과 드론으로 잘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46 기동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일 오전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호스트레 방면과 헤오르히유카 방면으로 러시아군이 반자의 돌격과 같은 무모한 공세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46 공중기동여단이 방어하는 호스트레 방면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만 해도 54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공세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지도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공세를 실시했던 러시아군이 이번에는 더 큰 실패를 기록하게 된 셈인데요. 이번 공세에는 러시아군의 제150 차량화 소총 사단 예하에 제68 전차 연대에서 차출된 전력, 그리고 제102 차량화 소총 연대와 제103 차량화 소총 연대에서 차출된 전력이 함께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목표였던 헤오르히유카 정착초는 마리인카 인근에 있는 마을이며 이곳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돌격하던 병력을 두 개 세력으로 나눠 저수지 사이로 돌격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기동여단과 제33 기계화 여단이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호스트레 정착촌 일대에서만 15대나 되는 기갑 차량이 격파되었고 러시아 보병의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0일 오전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이쪽 방면으로 투입한 100대 이상의 기갑 차량 중 50%에 가까운 전력을 파괴당했지만 그러고도 러시아 공군의 폭격과 포격 지원 아래 전투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동원한 공세를 계속 가할 수 있다면 포탄이 점점 부족해질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밀려나 방어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 군사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호스트레 정착촌에서 이어지는 철길을 따라가며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의 핵심 거점인 오스트리우케를 공격했고 이곳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9월 20일까지도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 공세는 짜낼 대로 짜낸 전력으로 이뤄진 공세인 만큼 다시 같은 규모의 공세가 실시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있는 탄약창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진 러시아군의 제107 전략 탄약창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핵폭발에 가까운 규모의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초토화되어 버린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이 세임강 이남 지역의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했지만 기존의 3천여 명 병력에 더해서 추가 파병된 병력까지 한꺼번에 총 4천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3개 방향 포위망에 갇혀 섬멸될 위기에 처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7일 새벽 러시아 본토에 있는 모든 탄약창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거대한 최대 전략 탄약창이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트베르주 토로페츠 중심지에 있는 러시아군의 제107 탄약창에 장거리 드론 공습을 가했는데요. 유폭의 강도와 규모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마치 전술 핵폭탄이 터져버린 듯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버섯구름과 충격파가 목격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폭이 터지며 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러시아군의 각종 포병 장비용 포탄 및 로켓 포탄, 다양한 미사일이 대규모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과 북동부 전선으로 보급되는 각종 탄약들이 대규모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보유량이 무려 2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팔리아니차 드론과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되는 제트 엔진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전략 탄약창은 동서 방향으로 길이가 약 4.7km에 달하며 남북 방향으로의 길이는 약 2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의 목표가 된 러시아군 제107 탄약창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 포병 총국 GRAU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입니다. 핵무기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곳이었는데요.
이곳의 위치는 우크라이나 본토의 체르니히우주 국경에서부터 약 470km나 떨어져 있었고 러시아군은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다층 방공망을 촘촘히 배치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들은 러시아군의 방공망에 요격되지 않고 제-107 탄약창으로 직격해 어마어마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근 도시인 토르페츠의 주민들은 이 무시무시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관련 촬영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방공망 때문에 당시 공습에 동원된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 드론들이 요격되기는 했으나 그중 살아남은 드론들이 이 탄약고를 제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지난 8월 때 보름이나 타올랐던 저유소처럼 이번에 공격받은 제-107 탄약창에서도 엄청나게 커진 불길이 여전히 해당 장소를 태우고 있지만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도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화재는 탄약창뿐만 아니라 외곽 지대를 넘어가 주변의 야산과 들판까지 태우며 그 피해를 더욱 키웠는데요. 이곳의 화재는 3일 이상이 지난 9월 20일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남아있는 탄약들이 모두 다 터져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뻥뻥 터지는 유폭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 세임강 이남 지역에 갇혀있는 러시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러시아는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곳에 투입된 병력은 한개 연대 규모에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지 시각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 쿠르스크 군사행정청에서 하루 전날인 9월 17일부터 러시아군의 모든 공격이 중단되었다고 알렸는데요. 이후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시작해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쿠르스크 지역 중에서도 코레노보 남쪽 세임강 이남 지역에서는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러시아군 제155 해군 육전 여단과 제200 북극 차량화 소총 여단 예하 1개 대대, 제810 해군 육전 여단 382 대대를 비롯한 러시아군의 병력이 이곳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 이 숫자는 최소 3천여 명이 넘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3천명의 아군을 구해내기 위해 코레노보 방면으로 제52 근위 공수 연대를 투입했고 쿨바키 방면으로 갇혀있던 병력 중 일부가 함께 2개 방향 안팎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난주 알려드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공격을 통해 일부 정착촌을 탈환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공격 자체는 큰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주변의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규모 전력으로 이에 맞서 반격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큰 화력 열세에 있던 러시아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인 아파나소프카 정착촌과 비아코보 정착촌 일대로 밀려났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인근 지대에서도 가장 낮은 저지대라 지형상 우크라이나군과 맞서 싸우기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자 조급해진 러시아 공수군이 스나고스트 남동쪽 방면에 오브코프카를 향해 돌격하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 시도마저 반나절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공세를 시도했던 러시아군은 이 저지대에 완전히 고립되는 최악의 사태에 놓이게 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은 2개 방향에서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존 병력으로 코레노보 남쪽 방면에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에 더해 추가로 서쪽 방면으로 더 많은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배치된 전력은 제95 공중강습여단과 제21 기계화 여단, 제110 영토방위 여단, 제127 영토방위 여단 등에서 각각 연대급 전력이 차출되어 구성된 4단 규모의 큰 병력이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 갇힌 러시아군 병력은 제155 해군 육전 여단과 제51 공수연대, 제200 북극여단 병력 등인데요. 동쪽 고지대에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군 제225 독립돌격대대와 제82 공중강습여단, 제22 기계화 여단, 제103 영토방위 여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서쪽에서는 제21 기계화 여단, 제95 공중강습여단, 제225 강습대대, 제110 영토방위 여단 예하, 제115 대대 등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제88 기계화 여단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9월 20일 기준으로 그 서쪽에는 제37 해병 여단과 제54 정찰대대 역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천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들이 추가로 갇히게 되면서 총 4천여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병력이 포위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지역의 북쪽은 세임강으로 막혀있고 러시아군이 설치하는 폰툰 부교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기에 이쪽 방면으로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포위망 북쪽에 러시아군 공군 차량화 연대 병력이 있지만 이들은 별다른 장비도 없이 소총만 쥔 채 투입된 보병대 전력에 불과하며 원래 ICBM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를 운용하던 부대들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화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러시아군 병력이 늘고 있는데 공개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밝은 표정입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이들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니 러시아가 자국 병사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듯합니다. 별다른 변수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욱 많은 러시아군 포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